김보통 선생님. 네. 앉아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겸스피가 김보통이라고 하고요. 지금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요번에 새로 책이 신간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람누리 도서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일산 지역 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나 이제 그런 단체들 돌면서 홍보를 할까 이런 강연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써있기로는 유명 웹툰 작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네, 김보통의 인생 상담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이 되는 소리는 김보통밖에 없어요. 유명 만화 웹툰 작가도 아니고 인생 상담을 해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하러 왔습니다. 제 얘기. 동네 분들이시죠? 네. 네, 잡을까요? 동네 분들, 저도 동네 사람이에요. 저는 일산의 주엽동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착은 빨리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못 넣어가지고 지금 롯데마트에 대고 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죠. 아마 두 분만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두 분 일행이신가요? 아니에요? 두 분만 저를 알고 오신 거고 나머지는 모르지만 한번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죠? 저를 잘 모르시죠? 그죠?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에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는 만화가 김보통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2013년에 이제 아만자라는 만화로다가 데뷔를 했어요.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이렇게 누군지 몰랐어요. 이렇게 뜻밖의 또 제가 2013년도에 아만자라는 만화로 데뷔를 했는데 그 만화를 1년 동안 그려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천 만화대상 시민만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또 출간이 됐고 지금 미국이랑 일본, 프랑스에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첫 만화를 내고 두 번째로 DP라는 만화를 내서 한겨레 신문에서 연재를 했고요. 이제 그 만화는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화를 열심히 안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있어서 최근에 한 1년, 2년 동안은 수필집만 계속 내고 있어요. 현재는 만화가 겸 수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면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홍보를 위해서 불러주신 데는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재미있는 디스네마 온가족 도서관도 왔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EBS 라디오를 녹음을 하러 가고 어제도 다녀왔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제 많을 때는 1200명까지 와요. 많을 때는. 근데 이제 적을 때는 오늘도 상당히 적은 것 같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서 어떻게 저 사람 상처받았을 것 같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4명도 있었어요. 4명. 제가 차를 타고 저 멀리 충청도 어디를 도서관에 강연을 갔는데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었는데 4분이 오신 거예요. 큰 강당에 4명 그리고 저 5명 그 자리를 옮겨서 차라리 차 마시는 휴게소로 옮겨서 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붓하게 담소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그 사인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사인회를 많을 때는 600명 정도 있었어요. 줄을 1시간, 2시간 서야 됐는데 적을 때는 0명도 있었어요. 저희 강릉에 유명한 동화서적이라는 곳이 있는데 속초 동화서적까지 사인회를 와주십시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3시간 차를 끌고 갔거든요. 3시간 차를 끌고 갔는데 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죄송해서 사장님이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 사인해드리고 온 적도 있어요. 저는
인원이 많고 적고 공간이 크고 적고 화려하고 아니고를 사실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차라리 적으면 한 분 한 분 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아 사람 적은데 좀 괜히 왔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밌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을 많이 오시는 분들이니까 오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제 강연, 제가 책 나오면 보통 책이 나오지 않으면 강연을 안 가요.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일로 불러주시면 전혀 안 가는데, 책이 나오면 이제 부지런히 다니는데, 지금까지 한 5, 60번 다녔던 것 같은데 앉아서 하는 건 최초예요. 근데 여기서는 쓰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이제 저만 혼자 뻘떡 서 있으면 그냥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만화가를 9월 달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만화가 9월에 데뷔를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원래는 회사를 다녔어요. 원래는 회사를 4년 정도 다녔는데, 그 회사를 4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죠. 이제 그만두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도서관 창업이었어요. 창업도 아니죠.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의 반을 털어서 책을 샀어요. 이런 책을 냈어요. 이런 책을 냈는데 이게 제 12번째 책입니다. 제가 12번 책이 나올 동안 얼굴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제가 김보통 그러면은 얼굴은 모르는 사람, 내지는 만화는 봤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 뭐 이 정도인데, 이유가 제가 이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필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뭐 방송에 나갈 때도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원래도 안 유명한데 더 안 유명해요. 그래서 근데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회사를 다니던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하나같이 그 악담을 퍼붓거든요. 물론 뭐 딴에는 걱정을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너는 나가서 망할 것이다, 내지는 나가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이다, 또는 다른 직장을 얻어도 지금만큼의 그 만족을 못 느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뭐 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얼굴이 공개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중 몇몇은 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제 회사 그만두더니 나가서 겨우 저거 하고 있구나, 저거 하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거 영원히 쓸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나중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김보통 하면 그 사람이 김보통이라는 사람 나도 알지라고 하는 때가 되면 그때 짠 하고 가면을 벗고 싶어요. 벗어서 그때 가서는 제가 김보통이라는 걸 알면 그때 회사 사람들이 씹지는 못할 거니까 약간 좀 삐뚤어진 마음으로 숨기고 다니고 있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퇴직금으로 책을 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퇴직금으로 책을 샀느냐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데 작은 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법으로 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실평수 10평 이상의 공간에 2,000권 이상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 정사서가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사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나온 걸로 책을 2,000권을 샀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실평수 10평 이상의 공간을 얻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제가 자신있게 불우한 환경에 자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집이, 제가 어머니, 아버지, 저랑 동생 이렇게 4가족인데 살았던 방이 2평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딱 4명이 누우면 끝이에요. 부엌은 없어서 그 집에서, 방에서 나와서 이 번개탄 피우는 그 아궁이가 하나가 있고 작은 방앗간을 하면서 이제 그 2평짜리 방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서 그 이제 볼 수 있는 책이라고는 이제 어머니가 누구 옆집에서 빌려온 여성 동화, 여성 중앙 이런 책들밖에 없고, 근데 그건 볼 게 없잖아요. 그 책이 너무 없다라는 게 어릴 적부터 한이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면은 책을 훔쳐서 봤어요. 이게 진짜 훔쳐서 본 건 아니고 친구 집에 가면 친구는 원래 집에 초대를 하면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라는 의도잖아요.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 것처럼 가서 책을 봤어요. 친구네 집에 가면 뭐 세계문학전집, 뭐 백과사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세상에 엽록수라는 게 이런 원리로 태양과 광합성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봤는데, 저는 그때 그 없다라는 결핍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제분을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종종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애가 책을 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책을 다 없애버리시면 돼요. 숨어서라도 봐요. 그러면 나가서 애가 너 어디 이렇게 밤에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서점에 가서 책 보다 왔다 막 이럴 거예요. 진짜. 저는 그 결핍이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상처이면서 이제 원동력이었던 것이, 대학교도 제가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했어요. 문헌정보학이라는 것도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문헌정보학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도서관학이라고 불렀고, 정말 책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제책 방법에서부터 책 분류법, 책의 의미, 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도서행정 뭐 다 그런 거를 배우는 건데, 솔직히 20세기, 21세기에는 별로 이렇게 각광받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도서관 요즘에 누가 가요? 독서실 가지. 그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마니까. 그런데 저는 그 책에 대한 그 결핍 때문에 기필코 거기를 가서 결과적으로 사서 자격증을 받아서